네, 파트 2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파트 1에서는요, 뭘 배웠죠? 전체적인 시험의 기능들, 그죠? 기본적인 다양한 역할들,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우리 이번 시간 파트 2 과정을 통해서는 다양한 기출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시험을 준비하고 또 공부하는 과정은 이제 개인의 취향이 또 있고 또 각자 여러분들만의 학습 방법이 있을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찌됐든 컴퓨터 자격증은 제가 그래도 좀 여러분들보다 많이 취득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강의가 사실 현실적으로 뭐 100문제에 대한 강의를 제공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강의가 또 몇백 강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현실적으로 그렇게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총 3개의 유형, A형, B형, C형 최신 기출문제 3개를 뽑아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실 만한 유형으로 제가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는 이렇게 풀면 되겠구나 라는 그 흐름을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PDF 파일 있죠? 강의 교환 파일, 요거를 미리 다운을 받으셔서 먼저 여러분이 풀어보시고 나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알맞게 풀어봤는지 검증하는 용도로 강의를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저와 함께 듀얼 모니터 또는 핸드폰으로 강의를 보시면서 컴퓨터로 같이 저와 함께 따라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자신 있다. 한번 스스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 오답용으로만 좀 하시고 싶은 분들은 전자 방식을 택하시면 되겠고요. 나는 좀 아직 문제의 유형이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앞서서 말씀드린 함께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기출문제 A형에 대한 전체 구성과 표지 디자인에 대한 부분 함께 살펴볼게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살펴볼 부분은 전체적인 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크기에 대해서 A4 용지로 설정해라 라고 되어져 있고요. 슬라이드 순서에 맞게 작성해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 자체는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반드시는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1번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배점이 낮기 때문에 1번 슬라이드를 제일 나중에 푸는 방법으로 진행하셔도 되고요. 나는 타자 속도가 느리다 하시는 분들은 3번 슬라이드, 이 텍스트 슬라이드를 뭐 절반만 한다거나 또는 나중에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A4 용지로 설정하는 거 그리고 순서에 맞게 작성하는 게 중요하지만 전략에 따라서 과감하게 특정한 부분을 넘어가고 먼저 푼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도 문제없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는 게 바로 4번 슬라이드, 5번 슬라이드, 6번 슬라이드가 되겠죠. 4번 슬라이드는 표, 그리고 5번과 6번은 각각 차트와 도형인데요. 배점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특히 5번 슬라이드, 6번 슬라이드는 각각이 200점이거든요. 그럼 이 5번, 6번을 포기하게 되면 사실상 A등급을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4번부터 6번 슬라이드는 최대한 점수를 다 얻어간다. 이런 관점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번 슬라이드부터 3번 슬라이드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만큼만 하시고 너무 디테일하게 너무 시간을 오래 들이면서까지 문제를 풀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문제를 좀 빨리 풀고요. 그 다음에 내가 놓쳤던 부분들을 한 번 더 검증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기능은 슬라이드 마스터 기능을 통해서 작성을 진행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번 슬라이드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공통된 내용을 마스터를 통해서 작성을 하기 때문에 2번 슬라이드, 다시 말해 목차 슬라이드를 참고해서 상단의 제목 도형은 어떤 조합으로 되어져 있는지, 하단의 로고는 어떤 걸로 삽입되어 있는지, 슬라이드 번호는 어느 위치에 삽입되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 글꼴, 이 목차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 그죠? 여기가 이제 2번 슬라이드에선 목차지만 3번 슬라이드, 4번 슬라이드, 각각의 슬라이드마다 내용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내용에 대한 제목 글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렬은 가운데 정렬을 할 것인가? 도형은 선을 채울 것인가, 안 채울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건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로고 같은 경우에는 배경색, 기본적으로 이 로고 파일을 열어보면 배경색이 흰색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여드리면 네, 픽처 폴더 안에 들어가서 보면 네, 배경색이 흰색이 아니라 이렇게 네, 회색으로 되어져 있고 또 3번 그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경색을 투명하게 설정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함께 화면을 이동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요. 이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는 거고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파일 저장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파일 저장을 할 때는 파일 메뉴 눌러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도 되고요. 또는 여기 있는 플로피 디스켓 모양의 저장 아이콘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저장할 거니? 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파일의 이름은요. 여러분들의 수험번호, 예를 들어서 내 수험번호가 1, 2, 3, 4, 5, 6, 7, 8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험번호를 입력해 주시고요. 빼기 여러분들의 성함을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 이름은 지금 보신 것처럼 수험번호 8자리 빼기 본인의 성함 형식으로 저장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위치는 어디에 저장할 거냐? 여러분들이 속으시면 안 되는 게 현재는 원드라이브 문서예요. 이건 클라우드상에 저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위치를 선택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네, 여기 C 유저에 있는 이 문서를 선택하시거나 또는 기타 위치에 들어가서 찾아보기를 누르면 여기에 문서라고 하는 폴더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네, 파일 이름과 그리고 형식을 지정하고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여기서 이름을 쳐도 여기서 찾아보기를 하면 기타 위치를 하면 어차피 이 이름이 날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찾아보기를 하거나 또는 처음부터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가서 저장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문서, ITQ, 여기 안에다가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성명 형식으로 파일 이름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이번 시간 교환에다가 A형, 전체 구성, 그리고 표지, 디자인, 완성이라고 이렇게 파일 이름을 명시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완성된 파일을 보시고 내가 만든 파일과
강사님이 만든 파일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파일 저장까지 다 됐다라고 하면 이제 슬라이드 크기를 A4로 바꿔야 돼요. 상단에 있는 디자인 메뉴를 눌러주시고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메뉴를 눌러서 슬라이드 크기를 우리는 A4 용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슬라이드의 방향이 가로 방향이 맞는지 한 번 더 체크를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볼게요. 그리고 맞춤 확인. 네, 이렇게 하면 우리 조건 1번, 그죠? 네, A4 용지로 설정하고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 이게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슬라이드 6개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슬라이드를 클릭하고 엔터를 쳐서 슬라이드를 총 6개로 만들어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우리 첫 번째 조건은 끝난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조건은요. 결론적으로 뭐를 하래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설정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보기 메뉴에 들어가서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메뉴를 눌러서 슬라이드 마스터 작성 메뉴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사님들마다 뭐 어디서 작성해라 이런 말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리는 방식은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을 사용해라. 요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에는 얘를 하셔도 되긴 해요. 근데 얘는 1번 슬라이드까지 적용이 되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1번이 아니라 2번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 마스터를 이용해라 라고 되어져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제목 및 내용이 2번부터 6번까지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요 세 번째 제목과 내용이 있는 이 스타일을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좀 헷갈린다 라고 싶으면 마우스 커서를 가리키면 이렇게 몇 번 슬라이드에서 사용하는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하단에 있는 여기 있는 날짜와 바닥글 부분은 필요가 없어서 클릭해서 딜리트 눌러서 삭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우리 어떤 거 할 거냐면요. 상단에 있는 도형부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먼저 삽입 눌러주시고 도형 선택을 해주시고요. 사각형에 있는 직사각형 클릭을 해서 적정한 사이즈로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우기에 들어가서 적정한 색으로 채우기를 지정해 주시고요. 윤곽선에 대해서 없음으로 설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컨트롤 D 눌러서 도형 복제를 진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컨트롤 D를 누르면 복제, 다시 말해서 복사 붙여넣기가 한 번에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 복제 기능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도형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우리 여기 있는 모양처럼 오각형처럼 모양을 바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도형의 이제 가로 크기가 원래 처음에 만들었던 도형보다 조금 더 가로가 짧고 반대로 세로는 조금 더 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세로는 조금 더 길게 할 거고요. 가로는 짧게 할 건데 가로를 짧게 할 때 어떻게 하자? 양쪽 끝 모서리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도형이 크기가 조절된다 라는 거 파악되실 거예요. 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색깔을 바꿔볼게요.
글자색을 흰색으로 할 거니까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바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해당하는 도형에 대해서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은 모양을 변경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 여기서 블록 화살표에 있는 오각형 도형을 클릭해 주시고요. 회전에 들어가서 좌우 대칭으로 설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이 글자 부분 있죠? 여기는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요게 이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목차라는 글씨가 쓰여질 부분. 그래서 얘가 뒤로 가면 글자가 안 보일 거기 때문에 클릭을 해서 도형 서식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클릭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 다음에 이제 글꼴에 대해서 변경을 할 건데요. 우리 홈에 들어가서 글꼴을 도둠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4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에 대해서 흰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맞춤까지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를 살짝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볼게요. 네, 이렇게 설정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선 없음으로 되어 있었고, 우리도 지금 선 없음으로 도형이 삽입된 상태인데요. 만약에 나는 도형을 삽입하고 보니까 어머나, 도형이 선 없음이 아니라 실선으로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도형을 클릭하고 서식에 들어가시면 윤곽선이 있어요. 윤곽선. 얘가 없음이 맞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걱정된다 싶으면요. 요 글자를 잠깐 치우고 이 두 개의 도형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여러 개의 도형을 동시에 선택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도형에 대한 우리 윤곽선에 들어가서 윤곽선 없음으로 되어 있는지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진행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제목 글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설정이 된 거고, 이때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거는요. 제목 글꼴에 어떤 조건이 없습니까? 굵게 하라 이런 조건이 없었죠. 그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홈에 갔을 때 지금 굵게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도 굵게가 안 돼 있는데 보통 다른 파워포인트 제목 조건에는 굵게라는 조건이 들어가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굵게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험 문제 조건에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설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로고를 한번 삽입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단 로고를 삽입하기 위해서 우리는 삽입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림 메뉴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에 있는 그림을 넣을 거냐? 바로 문서, ITQ, 픽처 폴더 안에 있는 우리는 로고 2번 파일을 선택해 볼게요. 그래서 더블 클릭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도형에 대해서 배경색을 무슨 색으로 하래요? 투명색으로 설정해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도형을 클릭하고 투명한 색 설정 들어가서 색상을 투명하게 설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즈를 적당하게 줄여주시고요. 그 다음 얘가 딱 중간에 딱 끊어지죠. 이렇게 해서 배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내가 정확하게 딱 중간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맞춤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가운데 맞춤 하셔도 여러분이 딱 중앙에 도형을, 그림을 배치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조건에 대해 설정을 완료했고, 얼핏 보면 다 끝난 것 같지만 하나를 놓쳤어요. 뭐를 놓쳤냐? 슬라이드 번호를 삽입을 안 했어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슬라이드 번호가 자동으로 지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제목, 하단 로고 설정한 다음에 뭐까지? 슬라이드 번호 기능까지 우리가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이 부분 클릭을 해서 글자색을 검정색으로 바꾸고 이제 슬라이드 번호 넣어볼게요. 상단에 있는 삽입 눌러주시고 슬라이드 번호 메뉴를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 번호에 대해서 넣을 거고 제목 슬라이드, 1번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않겠다 해서 모두 적용 그리고 닫기 눌러볼게요. 그럼 1번 슬라이드에는 제목 도형도 안 넣었고 하단 로고도 안 넣었고 그 다음에 번호까지 안 넣어졌죠? 그럼 2번부터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내가 의도한 대로 슬라이드 번호까지 잘 삽입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슬라이드 번호를 설정했어야 됐는데 실수로 슬라이드 번호를 설정하지 못한 채로 마스터를 나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빠져나간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도 슬라이드 번호 들어가서 여기서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번호 설정을 놓쳤다면 여기 봤을 때 번호가 없네? 그러면 삽입에 슬라이드 번호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 얘를 설정하는 이유가 1번 슬라이드가 뭐기 때문에 제목 슬라이드 때문에 설정을 안 하는 거고요. 시험 문제에서도 2번부터 표시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 함. 요거까지 꼭 설정을 같이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깐 파일 저장 해주시면 되겠고 이제 뭐 하면 돼요? 표지 디자인을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작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전체 구성보다 오히려 배점이 낮아요. 그죠? 처음에 했던 요 슬라이드 마스터와 그리고 크기 순서 설정하는 부분은 500점 만점에 60점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건이었는데 그에 비해서 이 표지 디자인의 경우에는 배점이 500점 만점에 40점이라고 하는 조건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점수가 박하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점수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는 1번 슬라이드를 과감하게 좀 나중에 한다거나 정시간이 없으면 뭐 다른 부분을 다 잘했다는 전제하에 패스해도 괜찮다라는 거 참고차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전략인 거죠. 꼭 우리가 왜 우리 뭐 영어 시험이나 수학 시험이나 일반적인 시험 볼 때도 학창 시절에 시험 보셨을 때도 뭐 쉬운 문제 먼저 풀었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좀 점수가 낮거나 어려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보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셔도 좋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지 디자인을 작성할 때는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세부 조건이 이게 왼쪽에 따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죠. 그래서 보면 굉장히 세밀하게 어떠한 조건들을 설정해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명시가 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 배치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도형이면 어떤 도형을 넣을 것인지 이런 거는 오른쪽의 출력 형태, 미리 보기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어떻게 할지, 배치, 어떤 걸 앞에 두고 뒤에 둘지, 그 다음에 어떤 도형에 삽입했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이 오른쪽 출력 형태 문제를 보고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요것도 일단은 도형부터 명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도형부터 제가 작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워포인트로 화면 이동을 진행했고요. 우선 제목과 부제목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딜리트 눌러서 삭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삽입에 들어가서 도형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D자 모양의 도형인데 기본 도형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순서도에 있는 요 지연이라고 하는 도형을 슉 그려서 삽입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딱 그래서 한 중간 정도보다 살짝 더 작게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요거를 출제자가 아니다 보니까 100% 완벽하게 일치하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출력 형태를 보고 최대한 유사한 성격으로 작성을 진행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에 대해서 뭐를 하래요? 그림 채우기를 해라 라고 명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화면을 이동해 주시고요. 도형에 대해서 서식, 도형 채우기, 그림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파일에서를 눌러서 우리는 그림 1번 파일을 선택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명도와 효과에 대해서 설정을 해야 되는데 투명도를 설정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확장 메뉴, 도형 서식 확장 메뉴를 눌러주시고요. 그다음 여기 있는 그림에 들어가서 그림 투명도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투명도를 몇 퍼센트? 50%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드러운 가장자리라고 하는 도형 효과를 설정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도형을 클릭해 주시고 도형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로 이렇게 설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1번 조건에 대해서 작성을 완료했고요. 이제 2번 조건 작성을 진행해 볼게요. 상단에 있는 삽입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워드아트를 넣을 건데 여기 있는 워드아트 넣기로 하지 않았고 그냥 일반적인 텍스트 상자 넣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는 텍스트에 있는 일반 텍스트 상자로 클릭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도형 같은 다른 개체 요소가 선택되지 않도록 빈 곳에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 입력을 완료해 주시면 되는 거고 이제 우리가 해당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조건대로 설정을 할 거예요. 가장 먼저 변환이라고 하는 효과를 한번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아래로 얘가 이제 2016 버전의 버전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2021 버전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하단에 있는 역삼각형이라고 쓰여 있는 게 구형 2016 버전의 버전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삼각형 아래로라고 하는 변환 효과를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네, 다시 파워포인트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텍스트 상자를 클릭한 상태에서 도형 서식, 그 다음에 우리는 워드아트, 텍스트에 대한 효과를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텍스트 효과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변환 효과 들어가 주시고요. 필기에 보시면 첫 번째 줄 마지막에 삼각형 아래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를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이즈를 적절하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변환이란 효과를 적용하는 순간 더 이상 얘는 텍스트가 아니라 하나의 객체로서, 그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텍스트 크기 조절이 안 되고 이게 도형처럼 하나의 객체로서 편집이 되어졌다라는 거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적절하게 출력 형태를 보면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글꼴에 대해서 굴림 굵게를 하고 반사 효과를 설정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클릭해 주시고요. 글꼴을 굴림, 그 다음에 글자에 대해서 굵기까지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텍스트 서식을 설정할 때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점이 뭐냐면요.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는 상태에서는요, 설정을 바꿔도 그 서식이 적용이 안 돼요. 이 부분만 적용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서가 깜빡깜빡거리는 상태에서 글자 서식을 설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아예 개체 전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글자를 바꾸거나 또는 데이터 전체를 더블 클릭해서 텍스트 전체가 선택된 상태에서 글자를 바꿔야 그 데이터의 서식 자체가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절대 이 깜빡깜빡거리는 상태에서는 글자 변경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다음으로 이제 텍스트 반사 효과 설정을 해볼 건데요. 상단에 있는 도형 서식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효과, 우리 반사 들어가 주시면 제일 마지막에 전체 반사 8포인트 오프셋이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문제 조건대로, 시험 문제 요걸로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뭐만 남은 거예요? 그림 삽입만 하면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고 2번 파일을 넣고 배경색 투명으로만 설정하면 우리 모든 조건이 완료가 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렇게 도형을 삽입할 때 워드아트 같은 경우 노란색 조절점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출력 형태를 보시고 이거를 조절을 해서 최대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설정을 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상단에 있는 삽입 그림 메뉴 눌러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123 주식회사 로고 2번 파일을 넣고 그림 서식 색 투명한 색 설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오른쪽 상단에 배치를 시켜주시면 되는 겁니다. 또 우리 이번 시간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에 대한 부분 풀어봤고요. 표지 디자인에 대한 부분까지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 슬라이드 2번에 대한 부분부터 이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